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보조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은 주식을 이제 처음 하면은 보조지표를 몇 개 보고 와, 이거 확률 굉장히 높은데 라고 이제 보시면서 보조지표만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이미 뭐 내용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조지표만을 이용하다가는 주식판에서 크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조지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조지표라는 건 만약에 이 가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지표라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매수가 이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들어왔다, 또는 이전보다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런 보조지표는 오늘 당장의 매수 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상의 모멘텀을 설명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모멘텀을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아래로 가면 데드 크로스, 이런 식으로밖에 한계가 있어요.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밖에.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봉이 만약에 양봉이다. 근데 지표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가에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호가 떠서. 근데 하루만 밀려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루만 밀려도. 그러니까 보조지표의 한계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하면 할수록 보조지표는 의존을 점점 하지 않게 돼요. 그거 말고 이제 자기가 개발한, 그러니까 그 변형시킨 이러한 보조지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처럼 신호수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이제 뭐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개념의 보조지표는, 그러니까 모멘텀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개조를 해서 보조지표를 수정을 하고 개조를 해서 사용한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오르기 위해서는 가격,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가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줘야 돼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됐다. 그러면은 100%가 오른 거죠.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2배가 올랐을 때에 그 뒤에 차트의 모양들이라는 게 룰이 정해져요. 2배가 오르면 어떨까요? 개미들이 막 붙겠죠.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막 붙겠죠. 2배가 오르면 막 이거 막 2배 올랐네. 그럼 3배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개인 투자자가 막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조지표는 개인 투자자가 붙는지 뭘 붙는지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100%가 올랐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정확한 보조지표도 갖기는 어렵고요. 100%라는 것도 이런 경우가 있죠.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린 경우도 있고, 가다가 우상향하다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럼 어디 기준으로 봤을 때 100%가 올랐다라고 해야 되냐? 이걸 못 잡아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눈대중으로 차트를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 그럼 100%가 올랐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미가 많이 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조지표는 그 출발 신호가 어디냐를 못 잡아요. 어딜 기준으로 잡을까요? 보조지표는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하면 100%는 이미 여긴데요.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요. 네, 가능한 보조지표가 있다라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한 것을. 근데 이런 표현이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미들이 어디서 많이 붙냐? 2배 더블 쳤을 때 많이 붙는다. 그럼 더블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겪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보조지표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하나씩 가격을 분석해가면서 지금이 어느 가격이고 어느 가격이고 어느 가격인지를 보면서 봉 모양도 보면서 이게 윗꼬리가 긴지 또는 아랫꼬리가 긴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일바이오 제가 분석할 때 윗꼬리가 너무 길다, 부정적이다 라고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밀한 표현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를 잡긴 했어요. 100%가 오른 거 신호를,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지표가 있어갖고 신호가 딱 떴어요. 보조지표상으로. 근데 이게 윗꼬리가 달렸는지
몸통으로 가는 건지 갭상승을 해서 올라간 건지 이것도 분석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이 가능해야만 정확한 내 매수 가격과 안전한 위치라든지 손절 가격이란 이런 것들을 다 포지션을 내가 짜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정을 하고. 근데 보조 지표만을 의존하면 이게 안 돼요. 그냥 모멘텀만 흐름만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제가 보조 지표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개조를 해서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끝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조 지표를 의존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보조 지표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보조 지표를 많이 연구했어요. 돈 주고도 사실 예전에 아주 옛날에 사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보조 지표를 막 변형시켜 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막 대보고 차트 분석하고 이제 날이 새도록 또 그렇게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조한 몇 개의 어떤 신호 지표 아니면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게 돼요, 오히려. 이제는 하다 못해 이제 이동 평균선도 별 의미를 못 갖게 되고 있어요. 이동 평균선 제가 쓰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5일선과 그 장기 이평선만을 이제 체크하는 경우 많이 생겼어요. 5일선과 장기 이평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저분해 보이면 그냥 빼버리는데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주식을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봤지만 더 이제 중요해지는 거는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얼마냐?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또 저한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이걸 체크하셔서 이 보조 지표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식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방대한 영역을 자랑하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근거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보조 지표를 의존하기보다는 차트의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 가격, 현재의 가격과 얼마 전의 가격의 대조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지표를 많이 연구하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표가 잘 먹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상승장이에요. 장이 좋을 때는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 다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지표들이 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 말은 즉슨 모멘텀 자체가 하락장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해서 참고하고 좀 이렇게 보고 그런 건 좀 괜찮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이제 앞으로 하면서의 그 방향성 자체는요. 보조 지표라는 것보다는 거래량, 근데 거래량도 보조 지표예요, 사실은. 예. 거래량을 좀 체크해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현재의 가격, 단기간에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걸로 뭐 지금 이 종목도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8,000원에서 현재 12,000원 단계 진입했죠.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뭐 8이 16이니까 16,000원 정도까지 되면 이제 두 배를 치는 거예요. 그죠? 두 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2배 정도 여기서 단기간에 오르게 되면 조정을 겪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면서 주식을 좀 계획적으로 매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조지표는 지금 당장의 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계획이 성립될지가 좀 막연하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캐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보조지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조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경고 차원에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조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지 마시고 다른 기본적인 분석, 직접 눈으로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익히고 유형들을 익히고 패턴들을 익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 이것도 좀 무슨 말이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DA 테크놀로지 차트를 봤을 때 이전부터 큰 우상향 그림으로 갔다가 저점부터 찍어보면은 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3년 만에 찍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600%가 오른 거죠.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 그럼 3년 동안에 600%가 올랐으면 매출이 증가했던 주식이라고 만약 한다면, 얘가 매출이 계속 잘 나왔던 주식이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6배가 올랐을 만큼의 매출 증가폭이냐가 맞냐 아니냐를 체크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기술적 분석이 같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재무 차트를 열어볼게요. 자, DA 테크놀로지 매출폭이 급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전에 매출폭은 어느 정도 상승했었냐? 자, 3년 동안이랬죠. 그러면 지금부터 3년 전을 보면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11억을 찍었어요. 10억대 안팎. 그리고 성장하면서 12억, 15억. 그리고 최고 많이 찍었을 때 24억. 끼케야 2배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 몇 배 올랐죠? 6배 올랐죠. 그럼 뭐죠? 거품이에요.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3년이란 기간 동안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건 왜 떨어지는 거죠? 매출이 늘어날 거라 기대치로 올랐던 주식이 이제는 적자폭으로 들어가서 언제 주가가 회복될지 모르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연관성이 스토리가 차트에다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보조지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지표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차트 분석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또. 자,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크게 보면서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었죠? 예, 중앙오션이라는 회사가 옛날에는 꽤 잘 나갔던 회사인가 봐요. 4만 원까지 찍었었네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박살났다가 매출이 호전이 전혀 안 됐나 봐요. 거래정지 1년 정도 먹고 그 뒤로도 또 조정을 받아서 결국은 주가가 얼마인가요? 이게 한 동전이네요. 예, 동전주로 전락해버립니다. 동전주로 전락했지만 그 뒤로 꾸준하게 올라왔다라는 건 뭐죠?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2014년도 기준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매출이 살아나는지. 2014년도 기준으로. 자, 보시면 또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슈퍼 박살났다가 매출도 안 좋으니까 이제 엄청난 위기감이 있었겠죠. 야, 이 회사 뭐 매출도 안 나오고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2008년도니까. 그리고 나서 매출이 늘어났지만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건 없어요. 이게 버는 돈은 있어도 다 까먹는다는 거죠. 어쩔 땐 또 114억이 적자가 나버렸고. 자, 그 뒤로 이제 여기 2013년도부터 매출이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현금 흐름도 이제 회복하려는 추세로 들어섭니다. 그럼 2013년도 차트를 볼게요. 자, 보시죠. 2013년도부터 주가가 올라가면서 1,000원대를 탈환을 합니다. 이제는 이 주식에 어떤 희망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세력이 붙을 수도 있고 매출이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세력들도 뭐 매집을 하는데 죽어가는 회사에 매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어떤 금감원의 기준에 의해서 상폐가 당하거나 거래 정지당하면 세력들도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끝났으니까 세력들도 돈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차트가 그래서 4,000원까지 찍어버립니다. 그럼 지금 1,000원짜리가 4,000원 됐으면 뭐죠? 오바죠 또. 오바예요. 뭐 매출 나와봤자 얼마 나온다고요 사실. 네, 그렇죠? 뭐 5억 이거 31억 찍힌 거 뭐 팔은 거예요. 네, 부동산을 팔았대 뭘 판 겁니다 갑자기. 자, 이렇게 뭐 영업이익이 나와봤자 10억도 못 넘어갔는데 분기마다 4,000원은 뭐죠? 오바예요. 오바다. 그죠? 오바 맞죠? 자, 그래서 16년도에 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렇게 오른 건 뭘까요? 이거는 어떤 테마가 잡힌 거예요. 테마. 이제 테마가 잡혀서 오른 거죠. 테마가 잡혔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테마니까 이런 주식은 지금 6,000원 찍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6,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매출도 없는데.
순전히 재료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져요? 이전에 그 동정 사이즈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럼 이러한 차트 바닥을 잡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세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또는 지지선에 의해서 이런 지지선 그죠? 이런 지지선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잡혀주긴 하지만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차트가 되는 거죠? 죽어가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차트가 되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게 회사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차트 자체가 이제 돈을 더 들이붓거나 좀 탄력 있게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스토리들이 차트와 재무 상황과 회사 상황과 재료와 테마와 이 모든 것들과의 어떤 조화가 돼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근데 보조지표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설명을 못해준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판단들이 가치 투자나 또는 이제 안전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좀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트 있는 사람들이 카페 이름인 겁니다. 차트 있는 사람들, 차트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지금은 어떠한 위치구나, 네, 어떠한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결과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제가 이 말한 모든 것들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가 6천원 찍고 있으면 눈치를 채야죠. 뭔가 했구나. 도망쳐야겠구나.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